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나요? Happy Monday and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여사의 아파트 렌트 시세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로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풀려 아파트 렌트 가격도 좀 내려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I am shocked at the price of apartments lately. While looking for apartments in the Chicago suburbs, I noticed that rent prices are extremely expensive after the pandemic. This makes things very difficult for people who need an apartment, and I hope that the prices stabilize soon. 첫 번째 소식입니다. In Pennsylvania, violent floods have claimed the lives of at least 5 people, while in the Southwest, Death Valley has experienced a heat wave surpassing 120 degrees Fahrenheit, raising concerns as the world continues to heat up. 미 북동부 펜실바니아주에서 돌발 홍수로 5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남서부엔 폭염이 덮쳐 데스밸리 기온이 화씨 120도를 상회하며 종전 지구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폭염으로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뀌고 중국과 일본도 폭염과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폭염 및 극단 기후의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실질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어퍼메이크필드 지역 인근에 45분간 18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쏟아져 주행 중이었던 차량 11대 중 석 대가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돌발 홍수에 휩쓸려간 차량 탑승자 중 10명은 구조됐지만 5명은 목숨을 잃었고 생후 9개월 남동생과 2살 누나 등 어린 남매 2명은 실종된 채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식사하러 가던 중 홍수에 휩쓸려 아버지는 4살 아들을 보호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다른 남매를 보호하려 했지만 남매는 실종됐고 어머니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알렉산더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도 주말 홍수로 차에 타고 있던 49살 여성이 숨지고 동승한 남성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이어 뉴욕,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북동부 전역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돼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저지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선 뇌우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남부 및 남서부는 폭염이 닥쳤습니다. 데스밸리나 라스베거스 그리고 피닉스 지역의 기온은 110에서 1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6월 중순까지 더위 관련 사망자가 12명 나왔고 추가로 40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도 35일 연속 기온이 화씨 1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2020년 9월 기록된 32일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16일 미 전역 14개 주에 폭염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고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Among the 20 airlines listed in the world's best airlines 2023 list, Air New Zealand secured the first spot, with Korea Air, which has not yet completed its merger with Asiana Airlines, securing another high position at 4th place. 에어라인 레이팅수가 집계한 세계 최고의 에어라인은 에어 뉴질랜드로 나타났습니다. World's Best Airline 2023에 나타난 20개 항공사 중 미국에서는 델타 에어라인이 15위, 제트블루 에어웨이스가 18위에 각각 랭크되었습니다. 아시아나와 합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한항공은 상위권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항공기의 연수, 여행객 리뷰, 수익성, 투자 레이팅, 항공상품 다양성, 그리고 항공사 스태프의 친절도 등 11개 요소를 감안한 것입니다. 카타르, 에티하드 항공이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에 이어 싱가포르 항공을 비롯 퀀타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버진 애틀랜틱, 에바, 캐세이 퍼시픽,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5위부터 10위를 마크했습니다. 루프산자와 스위스 에어라인은 공동 11위였습니다. 일본의 올리폰이 14위, 재팬 에어라인은 19위, 베트남 에어라인이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On the 14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ed aspartame, an artificial sugar substitute, as a potential carcinogen, causing a stir in the beverage, confectionery, and food industries. The recommended intake of aspartame is also causing confusion for consumers and producers alike.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 음료, 제과, 식품업계 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스파탐은 1965년에 발견된 뒤 설탕의 대체제로 다양하게 쓰여온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졌으며 주로 다이어트 콜라, 요구르트, 껌, 주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이 가미된 대표적인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펩시콜라 제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막걸리 완제품에도 아스파탐이 든 것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주량에 따라 많이 마실 수 있으니 마시기 전 성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업계는 탈아스파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확정했지만 이와 동시에 섭취 허용량인 하루 40mg 이하 기준은 유지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권고를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는 기업들의 제품을 빼라고 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만 약간의 절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미 합의된 수준에서의 섭취는 안전하다며 몸무게가 60에서 70kg인 성인이 매일 9캔에서 14캔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마셔야 권장량이 넘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소비량의 약 10배를 섭취해야만 권장량을 넘어서는 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옹호단체는 발암 가능성을 지정하면서도 현재 소비량과 권장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식품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Little Ol Korea, led by Chairwoman Oh Shin-ae, held their concert at the Jubilee Bible Church in Medina over the weekend. The concert was divided into two parts and featured performances of Gloria, Precious Jesus, children's songs, and music from the musical The Greatest Showman. 합창복을 차려입은 어린 단원들이 무대에서 우리 동요를 부를 때 탄성이 나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나타난 K-pop 댄서들의 무대, 열정적인 모습에서 친구와 가족들은 환호성을 칩니다. 웅장한 북춤과 함께 불려진 마지막 무대, 아리랑은 한국 전통춤과 노래가 조화를 이루며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지난 15일 리트럴 코리아 예술단이 정기 연주회를 메디나에 위치한 주빌리 바이블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정기 연주회에서는 글로리아, 존귀한 예수, 그리고 동요 무대에 이어 뮤지컬 The Greatest Showman 중 일부를 선보였습니다. 5곡의 빠르고 경쾌한 K-pop 댄스는 조용했던 객석을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채웠으며 이어진 졸업생의 무대는 리트럴 코리아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관객들의 환호 속에 이어진 두 번째 앙콜 K-pop 댄스 무대, 그들만의 미니 콘서트를 연출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가족과 친구들은 단원들의 무대가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I thought it was beautiful and it was amazing to see them all dance and everything. Oh, it was beautiful. I'm so glad I got invited. Faith Lee invited us and we just had a wonderful time. 아리랑송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같이 단원들이랑 협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단원들은 무대에 설 때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객석의 반응에 담대해집니다. It was good. I was really nervous. 진짜 잘했어요. 가족들하고 헬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몰랐어요. 많은 이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한 오신의 이사장은 단원들의 기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정기 수업 이외에 개인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신입 단원 오디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님들 말없이 정말 묵묵하게 100% 뒤를 갖다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내놔도 진짜 다양하게 많은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리트럴 코리아 예술단은 한인동포 3세 어린이들로 구성돼 세계 속의 우수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보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는 단체로 선정돼 지난해 35명의 단원들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 정혜경입니다.
A recent study has revealed that prolonged use of laxatives can increase the risk of dementia by at least 50%. The study conducted by Harvard University and Cambridge University involved over 500,000 patients and was conducted over a 10-year period. 변비약을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5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와 캠브리지대 공동연구팀이 50만 2,229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변비약 복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대상자는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 중 치매 병력이 없는 40에서 69세 성인입니다. 변비약의 규칙적인 복용 기준은 2006년에서 2010년에 보고된 기간 중 4주간 꾸준히 변비약을 복용했을 때로 정의했습니다. 연구팀은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50%가량 더 높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해냈습니다.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습관은 혈관성 치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매 발병 위험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 종류뿐만 아니라 복용 방식도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정 변비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변비약을 섞어 먹거나 삼초성 변비약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는데 삼초성 약은 장 압력을 높여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연구팀은 변비약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독소 생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변비약과 치매 유발의 명확한 관련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era of the king dollar seems to be coming to an end. Experts predict the value of the euro against the dollar could change from the current $1.12 to $1.15, and the value of the yen could change from the current 139 yen to 125 yen next year. 최근 식어가는 인플레이션 열기가 달러 초강세를 뜻하는 킹달러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달러 값이 수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블룸버그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하며 인플레 진정세 조짐이 보이면서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달러가 1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장 컨센서스상 2024년 발생할 금리 인하에 따라 달러 약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낼 경우 달러에 대한 지지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현재 1.12달러에서 1.15달러로 달러당 엔화 가치도 현재 139엔에서 125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러 약세는 석유나 금 등 일부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수입 가격을 낮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그간 킹달러 기조에 눌려있던 다른 화폐들의 강세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통화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Powerball jackpot has risen to its third largest total in history at over $900 million after no one hit the jackpot over the weekend. According to calculations, the odds of winning the jackpot are 1 in 292.2 million. 파워볼은 지난 15일에 열린 8억 5천만 달러의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17일 밤에 열리는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잭팟은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볼에 따르면 9억 달러의 당첨자가 나온다면 일시불로 받는 금액은 4억 6,51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또 측은 이번에 37회 연속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잭팟 당첨은 2023년 4월 19일 추첨이었으며 그때는 2억 5,260만 달러의 잭팟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2장, 콜로라도에서 1장의 로또 티켓이 모든 5개의 화이트볼 번호를 맞추어 100만 달러 상금을 받았으나 잭팟은 없었습니다. 잭팟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Air quality alerts are still in effect across the Chicago area and into northern Indiana as smoke from Canadian wildfires continue to affect areas of the United States. Experts say the air quality could continue to affect sensitive populations throughout this week.
대기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 일리노이주의 8개 카운티, 맥켄리, 레이, 케인, 듀페이지, 캔더, 그란디, 쿡, 윌 그리고 북부 인디아나 지역에는 여전히 대기질 경보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15일 시카고시장 브랜든 존슨은 악화되는 대기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7일 오전 6시 기준 시카고 대기질 지수 AQI는 155로 기록돼 건강에 해로운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대기 중 연기 농도는 17일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예민한 그룹에게 해로운 대기 중 연기가 이번 주말까지 존재하며 공기의 질이 나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시카고의 대기질을 매우 나쁨으로 만드는 바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시카고가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나쁜 대기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